안녕하세요. 저는 고스에듀 수학 강사 김태현입니다. 자, 오늘은 잠실여고 2023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시험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험이 난이도는 어땠는지, 그리고 작년 시험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첫 시험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하고 떨려서 실수해서 계산 실수해서 틀렸어요. 또는 시간 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감점이 됐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름 또 열심히 준비를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열심히 준비를 했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다 맞았어요. 만점 60점 만점 다 맞았어요 하고 연락이 왔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시험과 좀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객관식 18문제, 서답형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조금 문제 구성이 좀 바뀌어서 객관식 17문제, 서답형 8문제 해서 총점 60점 만점인 시험으로 출제가 됐고,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답형 문제 개수가 늘어서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체감하기에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문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크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잘 볼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를 봤더니 작년 시험지에 있었던 문제와 이제 숫자가 조금 바뀌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유사한 문제들이 조금 출제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거의 숫자만 바뀌었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그림까지 완벽히 똑같은 문제들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고스에듀만의 교재, 시크릿과 내신 완성 교재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내신 준비를 하면서 꼼꼼하게 오답 관리 잘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기말고사 때는 시험 범위가 조금 많아요.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이제 도형의 방정식까지,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모든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워하는 도형,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런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전략을 잘 세워서 기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평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중상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였고, 기말고사 때는 조금 더 단원도 어렵고 시험 자체 난이도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들기 때문에 좀 기말고사 준비를 꼼꼼하게 잘 해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이 문제 조금 당황했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라고 연락이 왔던 그 문제들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가 있어요? 2차 방정식과 두 근이 주어졌죠. 그럼 2차 방정식과 두 근이 주어졌다. 그때 우리는 뭐 했었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자,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1이다 라고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요 두 조건을 보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fx 제곱 fx 제곱은 마이너스 3x라고 써주면, 자, f는 2차 방정식이었으니까 x 제곱 들어가서 4차 방정식이 될 거야. 그죠? 4차. 그 다음에 1차니까 얘는 4차 방정식인데, 자, 이렇게 생긴 이 4차 방정식에다가 알파와 베타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이 4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풀면 이 문제는 사실 쉽게 풀리지가 않죠. 자, 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 분명히 요 4차를 만드는 것보다는 2차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알파와 베타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었으니까 알파와 베타를 대입하면 당연히 식이 성립하죠. 그러니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고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도 0이 될 거라고요. 그럼 알파 제곱 넘어가고 베타 제곱 넘어가서 식을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알파 f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베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될 테고, 그리고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때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넘겨서 플러스 3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맞죠? 자, 분명히 1차 대입했으니까 2차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식에다가 알파, 베타 대입해서 식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우린 위에서 찾았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근데 자, 얘는 2차 방정식인 게 확실하죠.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알고 있고요. 최고차 한계수 여전히 1일 테니까 우리는 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너와 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x제곱에 넘어와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합니다?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fx 너한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자, 너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b와 같습니다. 해서 항등식으로 우리 요 우변을 전개를 한 다음에 좌변과 우변의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일치할 거다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A값, B값 전부 다 계산이 가능할 거고요. 자, A값, B값 아마 전부 다 4 나올 겁니다. 그러면 A제곱, B제곱 16 더하기 16이니까 답은 얼마다? 32가 될 겁니다. 서답형 6번입니다.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몇 줄 안 돼요. 그렇지만 많은 친구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네가 누군지부터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요 x5제곱 대입한 거니까 px 5제곱이라는 애는 x의 20제곱 x의 15제곱, x의 10제곱, x의 5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때 자 px 여기 있는 너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 식을 얘로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x의 20제곱 플러스 x의 15제곱 플러스 x의 10제곱 플러스 x의 5제곱 플러스 1 너를 직접 누구로 x의 4제곱, 세제곱,
플러스 1. 너로 직접 나눠서 나머지를 구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맞춘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조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런 걸 했었죠. 자,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은 x-1에다가 x의 n-1제곱 플러스 x의 n-2제곱 해서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고 배웠던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활용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얘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적절히 변형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냐면, 자,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1을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자, x의 20제곱 빼기 1 더하기 x의 15제곱 빼기 1 더하기 x의 10제곱 빼기 1 더하기 x의 5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있는데 없던 마이너스 1을 4개나 더해줬으니 원래 식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4를 더해서 얼마가? 5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얘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요. 아, 그러면 써볼까요? 자, 너는요, x. 자, 얘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지만, 얘는 이걸 이용하지가 않아요. 자, 얘는요, 잘 보세요. 자, 10제곱 플러스 1, 10제곱 마이너스 1인데, 걔 역시도 5제곱 플러스 1,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플러스, 자, 이 친구는 x의 5제곱 빼기 1에다가 x의 10제곱 플러스 x의 5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거 있죠?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은 a 빼기 b에다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다. 곱셈 공식 우리 제일 처음에 배웠던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고, 자, 너는 플러스 x의 5제곱 플러스 1, x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 x의 5제곱 마이너스 1 그대로 두고 플러스 5 써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이제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x의 5제곱 빼기 1이라는 애는 x 빼기 1에다가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아, 얘가 누구야? 얘가 px인 거죠. 그러면 x 5제곱 빼기 1이라는 애는 px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테고, 그러면 px로 나누어 떨어지는 네 덩어리가 있으니까 분명히 요 네 덩어리에서 px를 뽑아내서 뭔가 식 정리가 가능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아있던 5가 있겠지. 그러면 이 px 5제곱이라는 친구는 px로 나눴을 때 몫이 이 자리에 있는 애고 나머지가 5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답은 5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잠실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어땠는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지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때 시험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기말고사 때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렵게 출제되면서도 동시에
단원 자체가 어려운 단원들이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고세듀만의 이제 자체 교재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은데 내신 완성 교재와 시크릿 교재에 최근 뭐 4, 5개년치 정도의 내신 기출 문제들도 담겨져 있고 교육청 평가원에 나왔던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도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교재를 통해서 잘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려운 단원이지만 간단하면서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여러 스킬들을 실전 개념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실전 개념들을 잘 익혀서 준비하시면 기말고사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로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고스 에듀에서 우리 같이 기말고사 준비를 잘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